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만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네.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또 연출했습니다. 이거 뭐 예정돼 있지 않았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그런 회의인데, 저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네. 뉴스를 잘 못 봐서 소식에 네네. 제가 몰라서 그냥 저렇게 됐나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 네, 아주 급하게 이루어졌던 네, 거더라고요. 네. 저 20개국 그 정상회의 네. G20이죠, G20. 네, 우리 네. 뭐라고 바꿨죠, G20? 정상이시? 주요 20개국. 주요 20개국. 주요 네. 20개국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네, 이루어진 네. 내용이었습니다. 자, 장소는 판문점이었죠. 예, 네. 판문점인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말 학자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예. 또 깜짝 만남이 일어났는데 예. 그 판문점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또 우리 지나가면서 다시 네. 판문점의 이름이 얽힌 얘기를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는 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듣는 한번 분들도. 여기서 다뤘죠, 그렇죠. 네, 한번 다뤘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늘어졌다 네, 네. 또는 넓다 이런 말이 같은 친척물이라고 하면서 네. 네. 그때 아마 판교 얘기도 같이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다 그런 계열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냥 판문점만 계속 뉴스에 나올 줄 알았더니 네. 네. 널문이라는 자연 마을에서 시작된 거기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넓은. 네. 그래서 밑에 자막이 딱 떠오르게 봤더니 네. 넓은 리라고 넓은 리. 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라는 행정구역으로는 예, 없었나 그냥 보죠? 넓문으로 끝나든가 예, 동네 이름이? 넓문 거기에 이라는 전미사처럼 하나 붙든가 해야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자연 마을은 거긴 그냥 넓문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막 찾아봤나요? 판문점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했더니 널 대문을 가지고서 임금이 건너가기 쉽게 거길 네. 깔아놓으라고 자,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선조 임금이 의주로 의주로 피난을 피난 갈 때 네, 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문을 떼다가 문짝을 네. 떼서 문짝을 떼다가 너를 대가지고 그 강을 건너갔다. 예, 참 네. 잘 만들어내요. 그건 뭐 전하, 저희에게는 널문이 있습니다. 이거네요. 그런가요? 그건 얼마나 그럴듯해요. 오작교 까치 까마귀 이렇게 머리 네. 밟고 가는 그 느낌이 지금.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이 네. 그걸 오작교를 놔준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재미있게 꾸미는 건 좋은데 일단은 제대로 좀 알고 예, 좀 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넓문에 생각을 진짜 원래 여기 배어 있는 이름은 그렇죠. 뜻은? 물이 거기 와서 넓게 퍼진다는 그런 뜻에서 네. 사실은 문이란 말은 의미가 없는 거고 물이에요. 물. 사실은요. 문이 네. 사실은 물인데 예, 예. 문이 된 거고. 그렇죠. 네. 거기 신천이라고 하는 작은 내가 있는데 그 음. 논밭 쪽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퍼져버려요. 내가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정도로 퍼져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넓게 물이 퍼진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지명 이 땅 네. 이름에 보면요 문자가 네. 물에서 시작된 게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문자 갈 때 그 문으로 인식을 해서는 아니 되죠. 네, 네. 예, 더러는 이제 물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 그 널문의 널이
그 판자로 널판차로 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판교까지 갔죠. 아, 판문은 판교, 이제 판문이고 저거 판교는 이쪽은 이제 다른 널다리. 곳이죠. 널다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편하게 얘기하느라고 너더리, 너다리. 예. 너다리 뭐 이렇게 너다리. 됐던 게 그게 네. 판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얘기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교가 다리가 네. 아니다. 네. 들이란 들이다. 뜻이었죠? 그렇죠. 네. 이제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넓은 들의 의미가 네. 너다리 널들 이게 된 게 너다리 되고 네. 널이 널판자로 가고 다리가 다르교자로 이렇게 의역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판교가 됐다는 네, 네. 그런 얘기를 판문 했죠. 판교. 판교 예.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참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다리, 너다리, 그다음에 널무니 뭐 예. 이런 거예요. 네, 널은 조금 우리가 늘어졌다는 의미, 넓게 네. 퍼졌다는 의미, 퍼졌다, 또 넓다는 늘어졌다. 의미까지 다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말 안에 다 말 안에, 여러 좀 예. 말빛이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쓰던 말이고. 그렇죠. 항상 네.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낱말 가지고 두루 나누어 썼다. 그렇죠. 오랜 네.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같은 무리의 그 친척말을 이루고 있지만은 네. 오랜 옛날에는 몇 마디 안 가지고 다 두루 나눠 썼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원시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요번에 그러면 판문점에서 그 회담을 할 때 언론 방송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 네. 그렇죠. 좀 지명에 대한 땅 이름에 대한 그렇죠. 네. 좀 새로운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도 한켠에 이렇게 좀 다루는 그런 코너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널무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담을 하고 널무니가 계속 이렇게 우리 입에서 대두되고 그러니까 네. 땅 이름 학자 여기처럼 예, 예. 배우리 선생님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지나가죠. 네. 이러면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게, 그런 거를 미리 좀 아니 제가 방송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뷰라도 미리 예. 해놨다가 예. 순식간에 하긴 좀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 원래도요 네. 거기 맨 처음에 널무니에서 시작을 할 때 널무니 회담장이라고 그러려고 이름을 네, 붙이려고 네.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중국 측의 반대로 네. 널문을 표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한자로. 이게 1953년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전 53년 협정할 막 때. 그냥 음. 협정을 할 때 그때 네. 이제 막 뭐 개성 판문점을 오가면서 회담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땐 거긴 널무니 그랬는데 네. 우리는 널무니가 그게 토박이 이름이니까 그걸 붙이려고 널무니 예. 회담장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선 반대할 리가 없죠. 그렇죠. 뭐 우리도 그냥 마찬가지고. 로마자를 표기하면 그만이니까. 북한도 예. 반대할 리가 없는데 단 중국이 딴지를 걸었죠. 자기들 한자로 편하게 표기할 수 없다. 표기하려고. 편하게, 예. 네. 편하다. 그래서 그거의 한자 표기가 뭐냐 하다 보니까 판문이거든. 그래서 그 판문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점자가 왜 붙었냐면 거기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 아, 예, 가게. 조그만 가게. 예. 그 가게 때문에 점자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런 원래는 과정이. 판문이지 판문점이 아니에요. 예. 판문이지 지명 네, 자체는. 네, 근데 네. 가게를 그렇구나. 보고 가게 있는 데서 했다 이거지. 그러면 선생님 거기가 예. 판문점이라는 건 사실 그 지역 전체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이름이 판문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예, 판문. 판문이란 그 이름이. 판문점이라는 이름은 그 가게 이름이 가게 가게 때문에 이름일까요? 예. 가게 그, 때문에 그 그랬던 건물 거고. 이름이었을까? 저 그렇죠. 가보질 않아서 저도. 마을 이름이죠. 자연 판문점이 마을. 그 마을 동네 이름인 동네 거죠? 이름이죠. 그러니까 건물 이름은 아닌 거죠. 아니죠. 건물 이름은 평화의 집하고 판문각 두 네. 군데가 네. 양쪽으로 남북간에 있는 네, 거고. 네. 저도 거기 그러니까 가보질 않아서. 무슨 회의장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네. 회담장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랬을 때 앞에 붙이는 게 널무니 네. 회담장, 회의장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그때는 뭐 이름을 정착 못 시켰을 때 그냥 네. 적당히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임시 이름이 있었다는 거지. 네.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게 도장 찍을 단계가 네, 네, 판문으로 네, 이렇게 네. 가버린 거예요. 참. 아, 판문점에서 우리 또 네. 이 한반도, 조선반도라고도 참 얘기하는 반가운 이 얘기고요. 동네 우리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이제 내가 북한에도 북한 가죠. 가서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 이제 땅 이름 북한의 땅 이름 대해서 그래요? 하죠.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태백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태백산에서
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큰 예. 이제 물이 예. 두 갈래 흘러간다는. 그러니까 아, 땅이 세 예. 개로 나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동 지방, 영남 지방, 예. 또 기호, 영서 기호. 쪽. 예.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의 그 발원지 예. 황지라고 그러셨죠? 황지. 황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남한강, 검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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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 그 발원지의 물이 예. 태백산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되었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태백산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면 또 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예. 잠깐 얘기를 하지만 네, 태백산 내에 그 산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네. 산무리 중에서 금대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에서 시작이 돼요. 아 금대봉. 그 밑에가 바로 검룡소거든요. 검룡소.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태백산 덩어리지. 네, 네. 그렇죠. 근데 태백산에서 발원한다고 그래도 네. 관계는 뭐 없죠. 크게, 예, 크게 잘못은 없죠.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랬죠. 그건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국립지리원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명을 확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국토지리정보원이죠. 네, 네, 네. 네. 거기서 확정할 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다 그걸 정하는데 지금은요. 그때 한강의 발원지를 정의하기를 예, 예. 네. 태백시. 예. 지금 금대봉, 네. 검룡소로 검룡소. 그렇게 해놨어요. 음. 근데 발원지에 관해서는 잠깐 그때 설명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발원지를 따질 때는 지리학자는 세 가지 부류로 서로 나눠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직강이냐 아니면 들어오는 유입하는 강이냐에 네, 네. 따라서 흘러가는 그 그렇죠. 저기가. 그래서 직강 쪽을 본류로 봐라 네, 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 내나 강의 깊이를 봐가지고 음. 깊은 쪽이 네, 그걸 본류로 봐라 본류다. 이런 건데 네,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네. 무조건 긴 쪽으로 봐라. 긴 쪽. 긴 쪽으로. 네, 네. 그래서 긴 쪽으로 따진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자료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지 안 가고 재는 방법은 곡선자가 있다. 음. 그걸 이제 우리가 커브미터라고 네, 커브미터. 네. 예, 이걸로 꼬불꼬불한 재는 거. 꼬불한 거 이렇게 예. 그걸 따라서 이렇게 저도 그걸 가지고서 재거든요. 네, 어. 네. 예. 그거 따라서만 가면 선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이건 자루 네. 못 재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따라서 굴려요 이렇게. 그거 음. 바퀴가 달려 그렇죠. 있습니다. 바퀴 있는 예. 그 예. 예, 바퀴가 굴러 딸깍딸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면서 숫자가 올라가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제 찾는 거지. 예. 아 여기 길까 저기 길까 해가지고서 찾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청계천도 인왕산이냐 아. 북악산이냐 예. 이론이 많잖아요. 아. 근데 결국은 이제 북악산이 맞다는 결론이 남았는데 옛 사람들은 청계천의 발원지를 인왕산으로 주로 봤어요. 그게 조금 네.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룡소 얘기하고 이쪽에 낙동강 발원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참 이게 재미난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들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그림을 그리면요. 네. 냇물을 전부 까맣게 칠해요. 아, 그 저기 광산 때문에 탄광 그렇게 때문에 예, 됐을까요? 탄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산을 그려도요. 네. 산 아래쪽에는 그냥 까맣게 칠을 해버려요. 아. 예, 평지가 전부 까맣다고. 음. 그 들도 까맣거든. 거기가 아. 완전히 석탄지대예요. 지금은 네. 좀 변하지는 않았네. 아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지질이야 변할 수가 없지. 지질 자체가. 지질을 변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여행을 한번 했을 때 검룡소 일때 네. 우리가 그쪽으로 참 산길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가 아니라 봉고차를 타고서 누볐는데 네. 뭐 옆을 볼 때마다 저게 흙이야 아니면 석탄이야 그럴 정도. 이런 정도로 가릴 수가 없어요. 흙 자체가 까마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 탄광지대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탄을 뗐던 시절 있죠. 그렇죠. 네. 그 연탄들의 대부분이 그쪽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 네, 한백, 황지, 무슨 네, 네. 정선, 삼척, 영월 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사북 네, 네, 이런 데서. 네. 거긴 탄광천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았죠.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쇠퇴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연탄 같은 걸 안 쓰게 되면서 석탄 수요가 줄잖아. 그렇죠. 이제 탄광을 캘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해가지고 폐광촌이 되버리고 네. 이 폐광촌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 가면 네,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 네. 옛날 광부들이 살았던 집들이에요. 이게. 아. 그런 집들이 거기 많아요. 그 일대가. 네. 그래서 그 냇물이 거기서부터 흘러오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거리를 뛰고서 가보면은 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예. 옛날에 예.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정선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선은 그 거기는 흘러가는 에우라지 그 아우라지. 네. 그 물은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그게 거기서 가는 거예요. 아 태백 거기서. 예, 하장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하장천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고목샘, 네. 그 고목샘이 이제 금대산 밑에 있는 샘인데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걸 조금 더 가가지고서 거대한 네. 그 못을 이루는 데를 갖다 예. 검룡소라고 그러는데 네. 고목성 같은 거 요런 거는 태백시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한강에 발원지 이러기가 싫었던가 봐. 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온 검룡소를 네. 한강의 발원지라고 설명하고 거기에 표지판에도 한강의 발원지라고 집어넣어 버렸지.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정선 에우라지 그물도 남한강 쪽으로 흘러가 내려가는. 흘러가죠. 하장천에서부터 음. 가죠. 아우 가- 저는 그때 그 한- 영월에 무슨 저 뭐야 병원에 사택 같은데 우연히 네. 오게 됐는데 밤새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는 소리. 아니 저기 뭐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분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는 바람에 음. 아, 잠을 못 진짜로요? 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 참 거기 나도 아주 이제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곳이라서. 아이고 아. 저기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쯤이 아니고 아우라지 쪽에선 들라고요. 네. 동강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 동강. 예. 그 동강. 동강. 좀 유명하죠. 네네. 동강이 한강의 일부예요. 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강 본줄기가 있잖아요. 네. 하장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동강입니다. 아하. 네. 그게 동강이 이제 영월 정선 쪽으로 이제 지나가가지고 정선 읍내를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서강을 합해요. 서강은 네. 조금 작아. 네. 네. 근데 서강은 본류가 아니야. 아하. 이게 끼어들어오는 강이지. 네. 이 동강은 본류야. 음.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아우라지로 가는 거죠. 아, 합쳐진 거. 합쳐져서. 합쳐져서. 예. 네.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아우라지로 가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사실은 정선의 아우라지부터 강이라고 그래요. 아. 그 이전에는 그냥 내입니다. 내. 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그냥 웬만큼 뭐 바지 걷어가지고서 건널만 하면 네, 감을 네, 때 네. 이런 정도는 다 내. 네, 그렇죠. 그래도 배를 이용할 정도면 이땐 강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강을 이용하는 부분이 바로 아우라지 부분이거든. 거기서부터 배야. 네. 그 위에는 없어요. 네. 거기는 솔레라고 하는 작은 내가 있고요. 이쪽에 골지천이라고 하는 내가 있어요. 그 골지천하고 송천이 솔레인데 그 내가 합쳐지면서 이 네. 아우라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 아울렀으니까. 네. 그 아우라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우른다는 것만 알지 그렇지. 어떤 내가 합치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제가 밝히지만 하나는 솔레, 한자로는 송천, 하나는 네. 골지내, 골지천이죠. 네. 그래서 네. 두 개 합해가지고 아우라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강을 이뤄서 남한강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죠. 골지가 뼈골자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뭐 뼈와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겠죠. 골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뭐냐 하면은 계곡의 골. 골짜기. 그렇죠. 네. 벌써 감이 오잖아요. 강원도 사투리로 골짜기가 거기서는 골지. 골짜기 골지입니다. 골지. 아, 그러네요. 예. 골짜기 골지.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지를 음차한 게 골지천이에요. 아, 네. 골지천. 골지내를 음차한 거. 골지천. 소리 옮김한 게 골지천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배가 다니고 이러잖아요. 자, 아우라지쯤 오면 이제 전설을 낳고 아우라지 뱃사공 나좀 건너주게 하는 민요도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태백산 얘기를 하면서 그 발원지부터 여기까지 가는 얘기가 그게 아기자기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태백시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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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태백시 바로 북쪽에 있는 고을이 뭐냐면은 삼척이에요. 삼척. 태백시하고 삼척시가 붙었어요. 그럼 삼척하고 태백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삼척 쪽을 해서 태백시가 아니라 삼척 쪽에 흘러가는 삼척에 가면 죽서루가 있어요. 죽서루. 관동별곡에 네. 나오는 죽서루 그거 나오죠. 정철의 그 네. 관동별곡에 나오면 죽서루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네. 그 죽서루 앞에 흐르는 그 강이 50천이에요. 50천. 네. 근데 여기 좀 재미나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삼척에 삼자가 붙었고 네. 50천에 오자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좀 관계 있는 뭔가 건가요? 숫자, 숫자와? 길이 뭐 이런 거 세 있고 가지, 이제 다섯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네. 50에 50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게 신계에 무슨 구비가 졌나 뭐 신계에 쉽게 생각할 수 뭐, 있죠,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내예요. 신내. 신내. 그냥 우리가 그걸 신내. 억지로 쓴다고 하면 시에 시옷을 써야 될 거예요. 신내. 신내예요. 네네. 근데 이 신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골짜기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시 네. 그게 골짜기거든요. 지금의 말에 두무실, 한실 할 때 그 실이 전부 골짜기 동네라는 뜻이거든. 실이에요, 실이. 네네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역사책에서 삼국시대 이전에 보면은 군소국가들이 많았죠. 네. 이건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족 국가들이죠. 네. 그런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저쪽에 그 강릉 북쪽에는 동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큰 부족 국가가 있었고요. 네. 그 남쪽으로 가서는 맥이 있었어요. 네. 맥국이 있었다고요. 네. 맥. 예, 그리고 예맥이라고 해가지고 예맥. 같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 내려와가지고서 뭐가 있었냐면 실직이 있었어요. 실직. 그 실직이 바로 삼척이에요. 실직. 그럼 실직에서 실을 보면 알겠죠. 이게 실이 골짜기. 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내가 이게 이제 쉰내까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렸죠. 신내. 네. 쉰내가 되니까 쉰이니까 네네. 50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이름 예. 그거하고 신내.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신내라고 불렀다는 신내.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실직국에 신내가 이제 되고 지나가는 거죠. 그 쉰을 50으로 사람들이 바꾼 거고. 그렇죠. 그 50. 그거 재밌잖아요. 뭐 말장난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닐까 싶어요. 말장난 하다가. 애들이 그죠? 장난치다가 네네.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그래도 좀 점잖게 이제 네. 그걸 옮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쉰 하니까 쉰 50 놓지 뭐 50으로 이렇게 된 바꾸자.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50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50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50이 삼척은 그러니까 그게 어땠을까요? 그것도 삼인데, 참 삼. 재밌잖아요. 네. 그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 텐데 네. 우리말에 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기했죠. 예. 셋의 옛말이 석이나 hit입니다 원래. 셋이 아니라 hit이에요 원래. 실. hit. 네. 실. 그러니까 시기는 거. 신내인데 그 예. 3으로 갔다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로 간 거네요. 예, 쉰으로 다 갔죠. 해서 이렇게도 50으로 가고 간게 이렇게도 가고 있고, 하나는 3으로 가고 하나는 3으로 가고. 하나는 50으로 간 거지. 저쪽 아랫지방 쪽에서 세 개를 시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네네. 지금도 이제 사투리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네네. 시계라고 그러죠. 시계. 시계? 시 그러니까 아. 하나 둘 셋 할 때 그러니까 셋이라고 안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래 시계라고 그러죠. 네. 그 이제 한두 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게 셋이라는 뜻이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거기는 신내가 이제 이쪽에는 신마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척자가 보면 그게 오를 척자입니다. 삼척의 척자가. 그리고 오를 척자예요. 그럼 이제 그게 마로.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게 실직국의 직도요. 그 자척자 비슷하게 생기는 마루지자입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마루라는 얘기인데 이 마루라는 게 뭐냐면 산꼭대기 네, 뭐 네. 이런 네. 의미를 갖는 거지. 네. 이게 삼척이라는 이름이 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 신마로가 여기까지 오는. 근데 그 원래 시시 실직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 이름이 이렇게까지 왔다. 이런 보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 마루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서 이렇게 그런 마루가 아니고 방에 마루 이렇게 집에 있는 생각되는데. 마루가 아니고 우리가 산마루 할 때 그 마루를 그 얘기하는 마루. 건데 그 둘이 다른 꼭대기 말인가 마루. 보죠. 그렇죠. 원래? 그 얘기가 제가 얘기를 했죠.
마루의 원말은 마시고 마의 디귿 맛. 예, 마시고 할 때. 예. 이게 이제 조금 모음 변화를 일으키면 못이 돼버리고요. 모의 디귿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개음절화 하면은 몰이 돼버리고 여기에 전미사 같은 이가 개입이 되면은 모리가 되고 무리가 리가 약화되면은 모이가 되고 모이가 줄어들면 매가 되는 거죠. 산까지 가네요, 그게. 아유, 상당히 이렇게 변화 과정을 이렇게 가서 지금의 말에 매라는 말이 그 모루, 마루 그거하고 연결돼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지 이게요. 그렇군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모루라는 그게 네. 산꼭대기라는 의미로만 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네. 꼭대기. 네. 그래서 내가 그 하나의 낱말 가지고 두루 나눠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의 머리하고 똑같잖아요. 머리.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서 옛 사람들이 머리라는 개념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꼭대기라는 개념으로만 부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또 분화했잖아. 몸으로. 하나는 그래서 마리가 되고 하나는 머리가 그대로 남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수를 셀 때는 1두, 2두 이것을 갖다 한 마리, 두 마리 한단 말이야. 그럼 마리가 머리고. 그 마리하고 머리하고 같은 적이네요. 그러니까. 마리하고 머리하고 같은 점이고 결국은 산하고도 연결되고 또 으뜸이라는 말하고도 연결되고 하여튼 우리말이 이렇게 파생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집에 그 방 마루 이 마루는 좀 다른 봐야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내려오면서 아마 그래도 집안에서 조금 올라서 있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하고서 이렇게 하나의 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화가 됐을 거라고 봐요. 마루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청마루 할 때 그 마루 같은 거는 원래는 그 마루에서 새끼 친 것일 줄 몰라도요. 그 마루와 산마루는 완전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뭐죠? 뭐요? 말을 갖다가 바꾸면서 도시의 이제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이제 마루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지. 누가 붙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바꾼 말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때 마루라는 말의 뜻을 우리 이제 산마루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은 이제 집에 마루 생각이 나니까 저거 왜 마루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요. 근데 마루가요. 사실은 임금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용상을 얹어 있는 그 자체도 마루예요. 그럴 때 마루라는 것은 사실은 꼭대기라는 의미고, 그 꼭대기라는 말은 사실상 집안에서 위에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마루가요. 그 마루의 의미는 상당히 참 심오해요. 가만히 보면은요. 꼭대기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중앙에 있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맛이니까 그게 으뜸이니까요. 중앙에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사실 방으로 들어가려면 마루를 꼭 이렇게 거쳐서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가게 되는. 있고요. 중심이고 그 집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잘 다듬은 것 같은데요. 마루라는 말이. 그렇죠. 랜드마크 그 상징이 되는. 지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마루라고 하면 될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마루. 지금 그 마루를 갖다가 이 영문으로 표기하기 좋대요. 그게 MARU 이렇게 쓰면 딱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호를 짓든 어떤 기관명을 붙이든 이 마루자를 붙이는 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포도 마루,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마루.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저 시흥시의 한 곳에 거기 단지가 하나 생기는데 그 이름을 제가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군자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산 밑에 그 신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신도시급은 안 돼도 좀 작은 신도시급.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오늘 작업하다 남았는데요. 그것도 내가 군자마루라고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신도시 이름을. 군자마루. 그게 물론 채택이 될는지는 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죠? 군자자가 들어가니까 더 좋고요. 군자가 뭐예요? 임금의 아들 같잖아요. 군자 대로행의 그 군자. 거기가 군자산이 있어요. 군자산. 네, 오늘 판문점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이니까 판문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봤고,
태백산의 그 삼척, 그다음에 거기 다른 이제 50천 얘기가 굉장히 저는 아주 신기하다는 생각. 삼척이라는 이름과 50천이라는 이름이 신내. 네, 아주 신내에서 온 그 말들이 재밌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